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다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 24명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철거업체와 화물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원주시청 공무원은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 공판에도 피고인 24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경찰과 철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극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거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고발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이 업체는 경찰 조사 초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극장 안에 있는 물품을 옮기는 일을 했던 화물업체 관계자 역시 이번 공판에 출석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철거 업무를 담당한 원주시 공무원은 지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고발했다면서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주시는 자기들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강력하게 벌하라고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원주시장이 지금이라도 피고인들은 원주시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극장 철거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맞섰는데 오히려 원주시가 공무원과 용역까지 동원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행정이 이런 시민들이나 문화인들을 이런 법으로 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특수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14일로 최후 변론 기일을 정한 재판부는 8월 11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의 구도심이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교동은 대로변 상가도 공실이 많고 빈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9년에는 도청까지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교사거리와 8호 광장을 잇는 춘천로. 상권의 활기를 잃은 거리엔 문을 닫은 가게가 문을 연 가게보다 많습니다. 춘천시 조운동과 운교동 동부시장 일대는 한때는 춘천시 중심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빈 점포에는 임대문이 안내문조차 붙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흉흉해요. 그게 도로변에 더군다나 도로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진짜 보기 힘들고 그래서. 바로 옆 주택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창틀이 부서진 빈집이 골목마다 여러 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절반에 그친다고 말합니다. 구도심 공동화는 강원도청이 이전하는 2029년 이후 더 가속화될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뒷집도 빈집이고 요 집도 빈집이고 저에도 빈집이고 저 꼭대기 골목 안에 들어가서도 빈집 많을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춘천시는 120억 원을 들여 2021년부터 올해까지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상상 어울림센터를 유치하고 중앙로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등 동네와 상권 살리기에 나섰지만 사업은 시청 인근에 집중됐습니다. 주택가와 밀집한 운교동 일대는 빈집 정비 외엔 체감할 만한 재생 사업이 없는 겁니다. 운교동을 포함한 요선동 이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게 골드 타임인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구도심 회복을 위해서 종합 대책을 좀 수립을 해달라고 이제 지평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2015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조운동과 운교동 일대 재개발. 10년 만인 최근 주민들은 LH와 함께 공공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더 심각한 공동화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동해안 어선들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는데요. 20여 년 새 3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오징어의 어획량이 올해는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 촬영한 강릉 주문진항. 어민들이 쉴 새 없이 나르는 오징어로 경매장 바닥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여 년 새 3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어획량이 줄다 보니 오징어를 전문으로 잡는 대형배가 항을 드나드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이날 이곳 강릉 주문진항에 입항한 근해 체납기 어선은 단 2척뿐입니다. 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강릉은 30척 정도가 활동했는데 절반 이하로 줄고 이보다 남쪽인 동해시 묵호항은 70여 척에서 9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오징어도 이 맹태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배를 자꾸 감축을 넣고 그러지. 돈이 되면 감축을 뭐 한다고요. 그나마 올해는 추락하던 오징어 어획량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강릉 주문진항 곳곳에 오징어가 잔뜩 쌓인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고 말합니다. 요새 오징어 나니까 살맛이 나죠. 주문지는 오징어가 많이 나야 돼. 그래야지 막 이렇게 활기도 생기고 돈도 돌고. 올해 6월 11일 기준으로 강원도의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74톤. 지난해 같은 기간 265톤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도매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마리에 10,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최근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20마리가 기준인데 우리는 54,000원에 지금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나는 것 같으니까 날 것도 같은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어획량 증가세가 반짝 특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 수온 등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탓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동해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84도, 1991년부터 2020년 기간 평균 17.08도에 비해 1.7도 이상 오른 겁니다. 바다도 열을 흡수하지만 대기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온도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온 변화와 산란 기간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주변 일대를 회유하는 단년생 오종 오징어의 조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추경 대응,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연계해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위해 접경지역 평화 경제특구 조성과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춘천 속초 철도 건설과 제2경춘국도 건설,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용문 홍천 철도 등 21개, 약 2,100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2차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모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관리 작업을 수차례 지역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해당 국장이 읍장과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때로 경찰은 업자와 관련된 수의계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해당 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주관한 2025년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시군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상을, 정선군과 인제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부터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적절한 인력과 장비 배치, 주 야간 산불 감시 활동 강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강릉시에는 1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어제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3년 만에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추진 중인 학력 신장 정책이 8년에서 10년 뒤 결실을 맺으면 강원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상위권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선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번역의 연합회가 속초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옛 동우대학교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시군 번역의 연합회는 옛 동우대 부지가 법적으로 교육용 재산이지만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공동자산이라며 상업적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존립과 균형 발전을 위협한다며 편법과 일방적 절차를 앞세운 매각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대학교는 지난해 5월 학교 홈페이지에 옛 동우대 부지와 건물 30만여 제곱미터를 매각 예정가 855억여 원의 입찰 공고를 냈고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대학 부지 처분 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신고하거나 사산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원주시 보건소를 모자 보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강원FC가 코오롱 모터스와 스폰서십을 맺고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강원FC는 수입차 판매사인 코오롱 모터스와 스폰서십 협약을 맺고 앞으로 유니폼에 유명 독일차인 BMW 로고를 새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지 대표는 강원FC 가족이 된 코오롱 모터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다음 달 초 퇴임할 예정입니다. 정 부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7월 7일 퇴임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 통보를 받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천천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 출신으로 삼성전자 부사장을 지낸 정 부지사는 2022년 7월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해 강원형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릉시가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숙박업소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숙박업소 478곳에서 숙박업 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와 준수 여부, 청결 상태, 소독 실시 여부, 환기 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여름철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보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춘천 바이오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춘천형 K-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해 춘천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한인생명과학자 교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AI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기반 공동연구, 춘천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종로학원이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강원도는 초등학교 전입 6,510명, 전출 6,631명으로 121명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초등학생 순유입이 2,57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구 수성구와 경기 양주시, 서울 양천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수도권 인접지역이나 명문 학군지가 있는 지역으로의 전입이 두드러진 반면 강원도는 지속적인 순유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정선과 평창, 양구와 홍천 등 강원 6개 군과
경북 봉화와 영천시 등 4개 시군이 구성한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경북 봉화에서 정기총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남북구축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와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